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류작용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 계자에다가 전기자를 두고 돌리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교류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이런 특별한 장치인 정류자를 거쳐서 나오게 되면 한 방향으로 우리가 전류가 흐르게 되는 이제 직류를 만드는 거죠. 물론 파형이야. 이렇게 생겼던 정연파를 여기 다른 방향으로 되는 것을 이렇게 한 방향으로 올려버리는, 지금 이렇게 빨갛게 만들어지는 이런 것도 일종의 직류라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늘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기 때문에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 전기자가 돌아간다면 그것을 적절히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정류자 이렇게 얘기하고, 즉 AC를 DC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여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그냥 돌리면 이런 정연파가 만들어져서 교류가 만들어지지만 이런 정류자를 거치게 되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원리입니다. 이런 장치를 둬서 여기에서 우리가 AC를 Alternating Current라고 하죠. 교류를 Direct Current, DC 이렇게 직류로 바꿔주는 것을 정류작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 근본적인 개념은 정류자를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자, 그럼 정류자 여기 보시면 이게 계자였죠. 그리고 얘가 전기자인데 이 바깥쪽에 있는 정류자를 거쳐서, 즉 얘가 회전하면서 여기 슬립링을 통해서 밖으로 이제 직류가 공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확대를 한번 해서 이쪽에 있는 부분, 지금 여기가 정류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브러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원통 모양이지만 옆으로 길게 이렇게 펼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번, 뭐 2번, 3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서 보면 그걸 우리가 하나의 조각이라고 그래서 정류자 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돌아가게 되면, 즉 직선으로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쭉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브러쉬를 통해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어 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이렇게 절연물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직선적으로 보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브러쉬를 통해서 한 방향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갈 것까지는 없고요. 이런 정류자를 우리가 두어서 AC를 DC로 이렇게 바꿔두게 되면 그때 여기에서 정류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브러쉬의 폭을 B라고 하고 절연물의 두께를 이렇게 델타라고 하면 정류 주기, 그러니까 얼마 동안에 정류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이 속도와 브러쉬 폭, 절연물의 두께의 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서. 또 정류자 주변 속도도 여기 60분의 파이 dn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d는 지름을 뜻합니다. 우리가 반지름은 r로 보통 많이 표현하죠. 이때 지름을 이제 d로 표현하게 되고, 여기는 이제 회전수가 됩니다. 회전수. 여기서 n은 회전수. 그런데 비교적 여기에서는 이 내용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으니까요. 참고로만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제 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 전기자 코일의 전류가 어떻게 바뀌냐면, 자, 이렇게 브러쉬 정류자 편과 브러쉬 간의 단락시, 그리고 비단락시의 전기자 코일 전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지금 움직이면서 여기가 단락이 된다는 것은 얘가 움직이면서 요 둘이 이렇게 달라붙고, 또 단락이 아니다 비단락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가 방향이 이쪽에서 흐르다가 점점점 작아져서 이제 이쪽으로 흐르는 그 부분을 우리가 정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는 없고요. 또 저의 또 다른 강의, 전기 기능사 필기 강의에 굉장히 또 자세히 해놨는데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자에서의 코일,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직선적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이어질 때가 비로소 이것은 제대로 정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차례 알아두십시오. 이 전기자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IC에서 여기 마이너스 IC로 가는데 이렇게 직선적으로 딱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 이상적인 전류, 정류라고 해요. 이상적인 정류. 그래서 이걸 직선 정류라고 하고 이렇게 정류가 되면 좋겠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상적이란 말은 또 현실은 다르다 그 얘기죠. 막상 이걸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여기에 전류의 흐름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런 직선 정류가 아니라 이런 정연 정류, 마치 정연파를 닮았다고 그래서 정연 정류가 일어나는데 뭐 이것도 양호한 정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직선 정류는 이상적인 정류고요. 이렇게 전류의 흐름이 정연파적으로 이렇게 변할 때가 정연 정류. 그다음에 여기 방금 나타난 이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처음에는 정류가 잘 안 일어나다가 막판에 얘가 급격히 이렇게 이쪽에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툭 꺾이는 모양이 만들어지죠. 여기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처음을 기준으로 하면 뭔가 정류가 잘 안 일어난다 그래서 얘는 부족 정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류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처음에 이렇게 해서 급격히 정류가 일어나고 나중에 천천히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그래프를 갖죠. 그래서 이때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하면 얘는 급격하게 정류가 일어난다. 그래서 얘를 과정류라고 합니다. 이게 부족 정류. 오히려 이 정류 곡선을 여러분들 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자 코일 전류가 직선일 때가 이상적이고요. 정연 정류까지만 해도 얘는 뭐 양호한 정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이 앞을 기준으로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뭔가 잘 안 일어나죠 정류가 여기 이상적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걸 부족 정류 아니면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처음에 일어날 때 이걸 과정류라고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정류 자체에도 양호하지 않은 정류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부족한 정류가 일어나서 막판에 급격히 일어나거나 아니면 처음에 너무 급격히 일어나서 막판에 부드럽게 이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불량하죠. 하지만 우리가 양호한 정류, 이상적인 정류에 가깝게 만들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기도 부드럽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하자 그랬는데요. 이 리액턴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전선이 어차피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L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L 성분, 즉 자체 인덕턴스에 의해서 여기가 아까 전류가 이렇게 변화하죠. 변화합니다. 여기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값에 대한 인덕턴스를 곱한 거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나요? 그거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전력이 생기죠. 이런 것들이 생겨서 이걸 우리가 이런 역기전력이 생겨서 이 리액턴스 전압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류가 잘 안 일어나게 되니까 보극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보극 역시 이런 양호한 정류를 만들어주는 대책으로서 보극을 설치하고 전압을 작게 한다는 얘기는 전압을 좀 우리가 조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압 정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어렵죠. 그 다음에 역시 인덕턴스를 작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앞에서 우리가 전기자 권선법 얘기하면서 단절권, 분포권 얘기했죠. 단절권은 그 간격보다 좀 짧게 감는 방법이었고 분포권은 한 곳에 집중해서 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넓게 이렇게 감는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인덕턴스 L 이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절권과 분포권을 채용하고요. 그 다음에 정류 주기를 지금 이 정류 주기를 크게 만들어주면 여기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 아무튼 이런 효과 때문에 만들어지는데 이 정류 주기가 크면 이 전체 값은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정류 주기를 크게 한다 이런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브러쉬의 접촉 저항을 크게 해서 저항 정류 즉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이 리액턴스 전압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러쉬 접촉 저항을 크게 하는 탄소질 브러쉬를 써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항을 조정하는 정류이기 때문에 얘를 저항 정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사실 조금 어렵지만 또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
부족 정류, 과정류, 그다음에 이상적인 정류, 정연 정류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 양호한 정류에 대한 대책. 기본적으로 L을 좀 작게 해야 되겠구나. L이 작다는 건 뭡니까? L이 작다는 것은 여기 리액턴스 기억나시죠? 오메가 L에 해당되는 리액턴스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아져서 전체적으로 양호한 정류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포인트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도 이거 집중이 안 됩니다. 자, 상당히 좀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우리 정류작용에서 살펴본 거죠. 정류작용 이렇게 이런 정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디테일하게 우리 설명했을 때 다뤘던 자료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직류 발전기의 종류로 들어갑니다.